오늘의 역사의 숨결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7년에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문경소학교에서 3년 동안 교직에 종사했습니다. 그 후 1940년에 만주에 위치한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위해 그는 일본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혈서를 작성했으며 이 사실은 당시 많이 알려져 만주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전학하였고 1944년에 졸업하여 만주군 소위로 임관, 관동군에 배치되었습니다. 1946년에 귀국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제2기로 졸업하였으며 육군대위로 임관되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동안 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였고 1953년에는 장군으로 승진하였습니다. 1954년부터는 제2군단 포병사령관, 제1군 참모장, 육군군 수기지사령관, 제1관구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961년에는 제2군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에 군부 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1949년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사상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그는 여순반란 사건과 관련된 공산주의 혐의자로 지목되었으며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의 동료와 상사들의 구명운동 덕분에 복역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였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현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가 날로 심각해질 무렵 군부 내에서 국가 안정을 위해 개입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을 시점에 장도영 육군참모 총장과 함께 군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그는 18년 5개월 동안 집권하였으며 그의 통치 시대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성립된 민주당 정부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지목하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시기입니다.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장교들은 쿠데타 성공 후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삼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 행정권과 일부 사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뒤로 2년 7개월 동안은 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최고회의장인 박정희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체하고 용공분자와 폭력배를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구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목표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의 통치 첫 해부터 그해 말까지 3천여 명의 용공분자와 4천여 명의 폭력배를 체포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위한 법령을 발표하였고 부정축제자에 대한 가차없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환락가를 폐쇄하였으며 비밀 댄스홀에서 춤을 즐기던 남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최고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안 돼 전국적으로 보안관계 범법, 혐의자의 검거 수만도 3만 5천여 건에 달한 것은 군정 초기에 얼마나 철저한 구악일소 작업과 강력 정치가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정부는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생활 간소화, 가족 계획, 문맹 퇴치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친선방문 외교, 초청 외교 등 적극 외교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통화개혁 등 획기적인 경제 조치를 시도하였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군정 초기에는 집권 세력 내부에서 주류파와 비주류파 사이의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일련의 반혁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파는 완전히 거세되고 박정희 중심의 주류 세력이 실권파로서 정권 장악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군정 후반기에는 민정이양을 둘러싼 공방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정희는 처음에는 2년 후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민정이양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1963년 1월부터 시작된 정치활동
재개 이후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227 선언을 통해 자신의 원대 복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4.8 조치로 군정 연장을 계획하였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군정은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을 저지르며 국민들로부터 구악을 뺨치는 신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의 단일 후보인 윤보선을 근소한 표차로 이기고 당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3공화국의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박정희는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 안정을 목표로 대혁신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가 가장 집중하여 추진한 작업은 경제 발전과 한일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박정희는 군정기간인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 경제적인 악순환을 벗어나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당시 후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국민 총생산 GNP 성장률인 연평균 7.1%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졸속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으로 인해 제1차 5개년 계획은 전반적으로 실적 미달이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확보와 미국의 압력 등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대일 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군정기간인 1961년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한일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정희는 국가 원수로서 최초로 일본 수상과 회담하는 등 한일 문제 타결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일 자세는 친일 외교, 흑막 외교로 비난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대일 저자세 시비는 제3공화국 의회에서 대통령, 국회 출석 결의안 등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국민의 대일 감정을 자극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어민의 생명선인 어업과 평화선 문제, 그리고 김오이라 메모에 따른 6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은 강력한 반대 여론을 받았습니다. 한일 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정부 국민 간의 공방은 6.3 사태 등으로 한때 전국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이를 성사시켜 결국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도입과 기타 차관 등을 통해 제3공화국 후반부터는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는 고성장, 수출 드라이브, 산업기지 건설 등을 통해 국정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점차 독재 성향을 띄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일회담 타결, 월남 파병 등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은 박정희는 강한 권력욕을 드러냈고 그 결과는 1968년 삼선 개헌으로 나타났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헌법 표력의 일부 정지,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부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 후 이 헌법에 따라 제8대 대통령의 박정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신체제는 사실상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보장해 주어 박정희에게 독재, 체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유신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당과 제야 세력에서 광범위하게 대두되었으나 박정희는 이를 대통령 긴급 조치로 탄압하였습니다. 유신 체제에 7년 동안 수많은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긴급 조치에 걸려 투옥당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론이 한국의 강압 정치를 비난하였지만 박정희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적인 통치로 박정희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연간 10%를 넘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소득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고 황금 만능 사상을 키워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민 정신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국가 안보 면에서는 빈틈없는 태세를 구축한 것이 각정희의 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정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등을 열었습니다. 남북 간 밀사 교환도 이루어졌지만 대화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1979년 유신 체제에 항거하는 부마 민주 항쟁이 절정을 이루던 중 10월 26일 궁정동에서의 만찬 석상에서 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탄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유신 체제도 막을 내렸습니다.